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 연출한 윤단비입니다. 네, 시간 내서 돌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에서 옥주 연기한 최정은입니다. 네,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의 김지영을 맡은 박승준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워보신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 남매 여름밤에서 미정역 맡은 박현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찜통이라서 정말 오는데 습도가 거의 한 99%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들려요. 아, 들립니까?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남매 여름밤에서 아빠 병기 역을 한 양흥주라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 계속 이렇게 관객분들을 뵐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영화 오늘 가족분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영화 함께 다시 또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복하시느라 잠깐 자리를 조금 늦게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유, 진짜 명절 같죠? 저희 배우님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한번 듣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할아버지가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뭐죠 지금?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같이 가시죠. 네. 아유, 뭐 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남매 여름밤은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따끈따끈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어떤 여름밤에 일어났던 어떤 가족의 이야기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기에 공기, 촉감, 막 습도, 막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오감이 다 느껴지면서 각각들의 그 시기 혹은 아니면 지나갔던 어떤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환기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방학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함께 좀 짧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여름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옥주 역의 또 최정훈 배우와 그리고 동주 역의 박순진 배우 그리고 사실 옥주와 동주를 낳은 양홍주 배우 이름을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해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름이 나오죠. 이병주 씨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정 고모님, 그 박현영 배우님 오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역의 김상동 배우님까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듣고 시작할게요.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 역할을 한 김상동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7살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아마 이 배우 최정은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엄청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정도 때 이제 조금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연기학원을 다녀보자 해서 이제 연기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그 부자는 절대 따라가기라는 단편 영화 오디션을 이제 처음으로 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붙어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찍었고 그 작품 스틸컷을 보고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인 줄 알고 이제 오디션을 봤지만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 스틸컷을 보시고 조금 이 배우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매의 여름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편을 제외하고는 첫 장편 데뷔작. 네, 장편은 처음. 첫 데뷔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정말 어떤 배우에게 첫 데뷔작이라는 건 거의 평생을 따라가는 그런 작품이라서 너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준 배우님,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너무 많이 커서 그 사이에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연기를 5살 때 했고요. 5살요? 아,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 5살 때 했고요. 감독님 오디션으로 저 보냈을 때는 제가 TI로 갔었어요. 네? TI에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어린이 그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군요. 네. TI. 네. 거기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자다 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거기 감독님 말로는 제가 들어갈 때 비몽사몽으로 들어갔다고 애가 이상해 보인다 해가지고 애가 이상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더 쉬다 와라 해가지고 좀 쉬다 와서 했는데 좀 안 될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안 될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도 놀라고 저도 놀라가지고 엄마가 저가 원하는 걸 좀 해줬어요. 어떤 걸 해주셨어요? 그냥 갖고 싶었던 거 그냥 토이저러스랑 이런 데 가가지고 해줬어요. 토이자러스로 이어졌던 캐스팅 얘기였군요. 감독님 이상해 보인 건 아니었죠? 아니에요. 네, 힘들어 보여서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자고 마지막 순서를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 이상해 보인다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디션장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대배우들이 시작할 때 저렇게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동 배우님은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함께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요? 네. 어떻게 오디션을 보셨어요? 제가 이걸 지금도 누가 배우라고 호칭을 하면은 아주 어색해요. 조금 전에 이 꽃다발을 준 놈이 저 외손주인데요. 네. 우리 딸내미가 저 외손주를 끌고 이제 이 학이라고 그랬지? 미스터인가? 이 친구처럼 그저 한 5살인가 이제 길을 다녔어요. 그러다 내가 항상 집에서 이제 소일거리 없이 그냥 지내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를 좀 깨어나졌어요. 오디션에요. 오디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데 감독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갔죠. 그 커피숍 하는 데 나가서 이제 저 감독님이 나를 이래 보고 사진 찍고 이러니까 이거 찍고 이래서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 8개월이에요. 그때가. 그러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온 지가 작년인가요?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 저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근데 2년 아직까지 누가 배우라고 그러면 아주 어색해요. 음. 그냥 어르신이라 불러주는 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습니다. 극장 개봉작 배우님이시 되셨군요.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그 김성동 배우의 포텐셜을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 그러니까 친한 오빠가 이제 다른 단편 영화 현장에서 김성동 배우님이 잠깐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환경에 녹아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매의 여름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김성동 배우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사실은 카페에서 되게 대역에 대한 이제 연기나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서로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냥 그 경험들을 공유했고 그리고 그
보실 수 있겠다. 뭔가 막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상동 배우님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읽었고요. 네. 전혀 저한테 뭐 이렇게 글쎄 그냥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 전혀 거슬린다 그런거나 뭔가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뭔가 굉장히 심심하고 별일 없이 이렇게 사건 중심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데 굉장히 또 그런 영화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데다가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학생들 특히 이게 이제 졸업 영화 작품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아직 되게 젊으시고 그게 저의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왠지 그런 거장 감독님들의 영화를 이렇게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오마주해서 찍는 이제 많은 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어쨌건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데다가 어떤 굉장히 섬세한 정서가, 근데 그것이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정말 잔잔해서 이렇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잔잔하게 이렇게 어떤 굉장히 애수라고 하잖아요. 애잔한 어떤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고 되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일단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 뵙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여백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어떤 이런 굉장히 보편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 설정 자체가 약간 특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모나 이렇게 친척들이랑 같이 한 시기 동안 살았던 기억도 있고, 어떤 그런 정서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감독님 첫인상이요? 네. 진짜 저는 감독님이 정말 애띄어 보여가지고, 지금 감독님 제가 처음 뵌 게 2년 됐으니까요. 그때는 더 뭐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정말 아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소녀 같은 그런 느낌. 남의 여름밤장 고모는 이혼에 성공했는지 은한매님께서 이혼에 성공하셨습니까? 진짜 힘내 이러고 싶었는데, 전 정말 미정 힘내라 응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거를 계기로 결국은 약간의 타협점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윤단비 감독을 처음 본 게 제가 전쟁화제에서 이제 저녁에 일정 끝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나왔는데 누군가 불러요. 저 선배님, 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발적이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략해서 그런데 어쨌든 좀 알고 싶다고 연락처를, 나중에 저랑 그 작품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리고 또 뭐 설마 연락이 오겠어? 사실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가운데 연락처를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와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역할이 제가 그 전까지 전작들이 뭐 춘천이나 겨울밤에 이런 거 보면 바람난 중년, 아니면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중년 남자,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전격적으로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짧게 나온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 연극에서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아빠 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나의 연기의 폭을 좀 한번 넓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기에 또 흔쾌히 또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흥주 배우님과 우리 승준 배우님이 너무 진짜 아들 같아서 어느 분이 먼저 캐스팅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저를 되게 도발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양주 배우님 태주 전주에서 뵀을 때 이제 그때가 겨울밤에 장우진 감독님 겨울밤에를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가던 와중에 이제 양주 배우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되게 감정적이지 않고 또 전형적이지 않은 남성상을 좀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이 딱 뵙고 막 달려가서 이제 선배님 너무 영화 잘 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양주 배우님을 이제 먼저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준 배우를 만났는데 양주 배우님이랑 너무 이 이미지도 되게 닮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바로 이제 승준 배우 만나고 나서 양주 배우님한테 선배님도 보시면 놀라실 거다. 엄청 닮은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바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일단 그 옥주가 남자친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화 좀 문자 좀 주고받는 애죠. 썸타는 사이. 썸남. 근데 뭔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옥주 입장에서 어떻게든 얘가 뭔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자기도 알지만 근데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제가 실제로 뭔가 겪었었던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었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성지글이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처음에 딱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이제 감독님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옥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클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해주거나 그럴 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원망만 할 수도 있지만 옥주는 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 깊은 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동주에 대해서도 뭔가 겉으로는 픽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 약간 저녁에 내일은 조금 더 잘해줘야겠다.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도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큰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동주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싸웠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을 하고 후회를 하는. 이 영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가장 액티브한 장면이 그 동주와 옥주의 개싸움 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 뭐 액션 스쿨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찍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컷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거의 풀샷으로 두 사람이 그냥 엉기는 싸움인데 어떻게 미리 합을 맞추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막 미리 이렇게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살짝만 해보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씬 자체를 여러 번 찍긴 했지만 딱히 내가 이렇게 밀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때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대사 막 해보는 정도였지. 근데 너무 막 때리고 밀치고 그래서 되게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승준이 어머니께서 보고 계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딱 그 씬 끝나고 나서 승준이 괜찮아 연기 해보 어때 이러고 승준이 어머니께서도 너무 잘한다고 노래 너무 리얼하다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승준 배우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장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멘탈이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누나는 계속 1시간씩 끝나면 괜찮냐고 이렇게 해.
가이스 약간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안나이 그래서- 좀 빠져야 되는데 점점 세졌단 말이에요? 가방도 찢어진 줄 알고 옷도 아. 찢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세가지고. 아. 그래서 되게 팔이 아프가 다음날부터 좀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극 중에서 옥주 누나는 왜 동주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옥주 누나도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를 만나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만나면 되게 어색할 것 같네.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갔다고 왔는데 왜 엄마네 가냐고. 되게 짜증내는데 옥주나도 엄마가 보고 싶겠죠. 근데 짜증날 것 같아요. 아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하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엄마를 버리고 오냐고 좀 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마음이 이해도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화내는 누나도 싫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네. 사실 왜냐하면 동주는 모든 제가 출연한 장면 중에서 네.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첫 장면이요. 그래서 그 작은 차에 남매를 태우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길, 그 장면이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 동일한 장면이 앞과 뒤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희망이 차서 가는 느낌을 첫 장면에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한 장면은 이제 그렇게 제 아버님이 떠나시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장롱 앞에 있을 때 참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살짝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었죠. 네. 그걸 제가 그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너무 그 느낌을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나와서뿐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좋은 장면은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바뀌어요. 어느 날은 이 장면이 이 장면 이렇게 안 깊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날은 보면 확 들어와 있고 또 다음에 또 보면 이 장면이 이랬었어? 그렇게 계속 새로이 발견되는 장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약간 애착을 괜찮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지능적이신 역시 동주 아버님. 아니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정훈 배우님의 그 표정 같은 것도 두 번째 볼 때 훨씬 더 잘 보이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마다 또 다르게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드는데 우리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음악 들으면서 짓던 그 미소와 처음에 또 이렇게 환하게 텃밭에서 손을 들어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전체 영화 중에서 가장 또 좋으셨던 장면이 있으세요? 혹시 본인 출연하시지 않은 장면 중에서도? 글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 가정의 가정사를 써난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나 다 어느 가정이나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 손녀가 해준 모자인가? 그걸 쓰고 가만히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장면이 좀 그거 하는 것 같고 하나 불만은 지금까지 해봤는데 전부 할아버지 아니면 환자예요. 하기야 머리가 하얀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나이 든 노인단이 많잖아요. 지금 버스나 지하철 타보세요. 그러면 노인들도 좀 즐겁게 사는 걸 좀 어느 분이 불러주면 그렇게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을 생겨요. 원하시는 역할이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노인도 또 내가 남자 아닙니까? 네. 늙은 말이 콩마다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 할머니들 좀 사귀는 것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로맨스 영화를 찍고 싶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영 배우님. 저는 그 둘이 싸우는 장면, 일단 그게 굉장히 훌륭한 장면. 일단 훌륭하다는 거는 그냥 영화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 생각하는 거고, 그거 말고 관객으로서 봤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걸 보는데 진짜 그러니까 어린 이 친구들을 결국 앞으로 몰아가는 건 결국 어른들인 거잖아요.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이유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둘이 왜 그러는지도 너무 아니까 그게 너무 보여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그 장면에 연결되면서 이 할아버지가 동주를 달래주잖아요. 저는 그게 저는 너무 감동. 저도 그 장면에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 제 눈물이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영화에서 내가 진짜 생각해봤어요. 한국 영화에서 내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 그 조용히 그냥 네. 가방을 이렇게 그냥 데리고 내려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근데 얘가 얘 서럽고 그런 장면들이, 왜냐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 전에 끝내거나 편집선이 대부분 아니면 뭔가 하여튼 다른 뭔가 맞아. 부차적인 게 맞아. 붙는 네. 다음에 여기서는 온전하게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싶다라는 강력한 감독의 의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엔 너무 절실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절실한데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대부분 이렇게 어린이를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온전하게 그런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한 거를 진짜 내가 본 기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이님께서 공부해라 숙제는 다행히 이런 보통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늘상 잔소리하는 학업에 대한 대사가 나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넣으시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도 또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이 어떤 의도라기보다 경기도 여러 방학 동안의 상황에서 공부까지 어쨌든 이렇게 지시를 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병기라는 인물이 그렇게 막 가부장적이거나 막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이제 본인이 조금 무책임한 어떤 그런 면은 있지만 대신에 굴삭기 자격증이나 공부를 이제 본인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자격증 땄겠죠? 그리고 옥주도 뭐 분명히 이제 그 방 안에서의 시간이 있을 거고, 동주야 뭐 지금은 그냥 병기 입장에서는 어떤 공부보다는 그 나름의 시간을 좀 보내게 하는 것, 그냥 그게 병기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승민 배우님은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면. 재밌고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생신 때 아빠가 춤추면 핸드폰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400만 돌파하면 춤 추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배바지가 안 보여가지고 400만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찌개가 좀 싱겁지라고 물어봤을 때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라고 대답했던 거 정말 싱거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대사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잘. 감독님 대사 있었던 거예요? 대사는 대사에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병기 그 여기 양주 배우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냥 승준 배우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거의 가족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은 배우님. 저는 이 영화 지금 이미 한 10번 정도 보셨나요? 제일 많이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 텃밭,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텃밭 막 가꾸시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미소를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김상도 배우님 이렇게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각 인물별로 한 3장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옥주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신발을 뺏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상영을 했을 때 그 신발 뺏는 장면에서 웃음이 너무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어요. 왜 저는 가슴 아프게 쓴 건데 썸남은 어떻게 내려가나 네. 이런 마음도 있고. 약간 불안했는데 항상 그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항상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볼 때 그 장면이랑 그 다음에 그 병기 이제 동주가 방을 찾아서 헤매다가 떠났을 때 병기까지 자려고 누울 때 아버지랑 되게 똑같은 자세로 이제 자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시나리오상의 어떤 존재하던 가족이 진짜 실제 가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부모가 담배 피는 장면이 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냥 부모로서 어떤 엄마로서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인물의 한 명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똑같은 그 집을 찾았을 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또 뭐 진짜 이 싸우는 장면도 이제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대만큼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인사 아.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꿋꿋이 견뎌나셔갖고 가정에 모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저희 영화 좋으셨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진짜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남매 여러분 8월 20일에 개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400만 진짜 가면 제가 약속했던 거 진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매 여름밤 개봉까지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개봉하고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400만이 된다면 저도 옆에서 같이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70만 원이 생겨도 절대 쌍꺼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얼굴이어서요. 네, 감독님. 제가 원래 눈물이 많기도 하는데 아까 그 김상동 배우님 손자분들이 나와서 포토까지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과도 저는 그게 다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인연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쨌든 이 영화가 항상 곁에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항상 외로우실 때나 공부하실 때 이 영화가 곁을 지켜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